계면형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린 거예요. 근데 되게 여리면서도 이기적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묘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질 못해. 그리고 뭔가 말이 많다는 거죠. 변명이 많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유가 와서 이걸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특별한 재능은 있지만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계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신유월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지지로 유금이 올 수 있는 간지는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르게 들어오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계유 같은 경우는 지지로 유금이라는 때가 왔는데 천간의 수를 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늘의 뜻을 뭐 지지해서 생을 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때 맞춰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을류 같은 경우는 이건 반대죠. 천간의 뜻은 을목을 올렸지만 지지로는 유월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월 같은 경우는 화극금이니까 이 유금이라는 게 뭔가 다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정화라는 조명으로 집중해서 비춰준다든지, 근데 그게 과하게 되면 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되는, 유금이 오히려 바스러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는 이 유금이라는 이 보석 같은 것을 기토가 가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짱 박아 놓는 것 같이, 알박기 같이 이 소중한 유금을 토로 살짝 덮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지로 유금이 왔는데 금이 없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의도 같은 게 잘 드러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유 같은 경우는 천간 지지로 금이잖아요. 순도 높은 금이라서 의도와 결과가 뭐 분명한 거죠. 이걸 단순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월은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되는데 이제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백로라고 하거든요. 이 백로에는 하얀 이슬, 뭐 찬설이, 뭐 찬이슬이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열기가 강하게 되면 습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슬이 맺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사람이 이러면 어떻겠어요? 천간에 이제 신금이 떴으니까 뭔가 사정없이 쪼아대는 것과 같죠. 이제 신금이 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제 다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틈을 안 주고 막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게 있거든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추분이 됩니다. 이때는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완성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잘된 것만 남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떨궈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냉정해지다, 차가워지다, 뭐 다소 잔인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신금이 잘하는 게 막 저주 퍼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막 서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싸울 수도 있고, 신유라는 게 간결하고 단단하고 단일하고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 계면연이기 때문에 이 신유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이 나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 계면연 자체가 번잡스러웠잖아요. 거추장스럽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뭔가 하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는 딱히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신유 같은 경우는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과일을 키운 농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해 농사 짓는 정성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신유라는 게 이건 또 서로 간격을 두는 거거든요. 이제 경신이 뭔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묶어서 포장을 하는 거라면, 신유 같은 경우는 낱개로 포장해서, 왜 낱개로 포장해야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요즘 과자들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은 줄이고 포장지는 과하게 상품성을 올리는 거죠. 이건 상품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의미가 되죠.
다소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까칠하고 뭐 이런 면이 인간적인 게 안 통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계면형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린 거예요. 근데 되게 여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묘의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왕지의 신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질 못해. 그리고 뭔가 말이 많다는 거죠. 변명이 많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유가 와서 이걸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특별한 재능은 있지만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계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손해본다는 걸 모르면 괜찮은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마음 약해서 어찌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신유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묘와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천간에서는 생을 하고 있고 지지로는 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금생수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6월이라는 것 자체가 습기가 말라가지고 이제 이 계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금생수 한다고 해서 개수의 양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수가 막 커져가지고 수생목을 왕창 해가지고 또 묘가 커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묘의 모습 자체가 쪼그라든다. 말려서 잘라버린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유 같은 경우는 습기를 단번에 빼버리는 거예요. 경신월이 집행유예 기간이었잖아요.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습기를 단번에 빼버려서 매우 건조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죠. 이 습은 번지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감염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이제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새끼손가락 하나 감염이 됐던 게 점점점 손 전체, 팔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뭔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잘라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이렇게 금생수 된다는 건 좀 시원한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니까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좀 시험섭섭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유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거, 그냥 주변에 다 되어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건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묘를 때린다는 거죠. 이 묘를 충한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습기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손에 집히는 걸 쓴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연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정보나 스펙을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되겠죠. 상반기까지는 자만추였다면,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다면, 이제 신유월 같은 경우는 상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어느 정도 다 맞춰본 다음에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내가 손에 집히는 걸 쓴다. 내가 바로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 그래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한다고 해도 다 되어 있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뭔가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벌침이니 뭐 욕쟁이 할머니,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충을 맞고도 시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아프지만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번에 처리하게 돼서 시원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지지로 묘유충이 된다는 건 공간적인 이동을 뜻해요. 그래서 역마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이 되는데,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로 스텝백이라는 음악을 올렸는데, 이 뜻이 뭐냐면 상대의 공격을 피해서 카운터를 날리기 위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죠. 제가 이 음악 들을 때 이거는 신유월에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랩도 빠르고 또 이렇게 서로 욕하면서 이렇게 배틀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의미로. 작년에도 충은 있었죠. 작년에 충은 무신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문제는 생지의 충이었기 때문에 뭔가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충을 받다 보니까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아쉬움이 남고 또 번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걸 연애라고 한다면 헤어지고 난 뒤에 아쉬움이 뭐 많이 남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자꾸 번복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 되는데, 이제 개묘월의 신유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같으면 이미 생각이 많이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직이나 뭐 이사나 이동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역시 생각을 많이 했던 거라서 뭐 좋게 얘기하면 묵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이건 정말 다시는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 돼요. 이게 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이동이라고 한다면 뭐 집을 뺀다고 했다가 그냥 도로 남아 있겠다고 다시 이렇게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이 안 된다. 낫장구립 같은 거예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도 되고요. 흐름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작년은 신해월에 이 해중의 간목이 다음 해인 갑인월에 떴어요. 그러니까 한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해가 바뀐 다음에 이 간목이 드러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개월 다음에 간목이 바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술의 과정을 거쳐서 묘의 운동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가 유한테 축 맞고 술토한테 안겨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묘가 운동성을 마치는 것도 되지만 이 상처받은 묘한테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술토거든요. 그러니까 유에서 빰 맞고 술토한테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고, 이 해수는 꿈꾸는 시간이잖아요. 밤에 모든 것이 끝나고 꿈꾸는 시간인데, 이때 꿨던 꿈이 바로 갑자월에 바로 드러내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유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해월에 품었던 것이 다음 갑자월에 바로 드러나서 갑진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되니까, 천간으로 뭔가 하나 드러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연애로 따진다면, 제가 댓글에도 썼던 얘기인데, 환승의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달은 있어야 된다, 세 달은 있어야 된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때 헤어지고 나서는 바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의 충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크거든요. 작년에 인신충하고는 다르죠. 묘유충은 둘 다 왕지고 어느 진행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상태에는 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충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라고 한다면 환승 같은 것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뭐 직업의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을 바꾼다, 뭐 이직을 한다, 이렇게 그만둘 것 같지 않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간별 운세는 바로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